아이를 처음 키우는 부모 혹은 육아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라면 소홀하기 쉬운 위생 수칙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요즘은 부모님들이 육아에 관심이 많고 정보도 잘 얻으셔서 위생 수칙을 대부분 잘 지키시는 것 같아요. 저도 두 아이의 아빠인데요. 이제 소아청소년과 의사지만 처음 아이들을 키울 때 소홀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식사를 할 때 아이와 같은 수저를 사용하는 것인데 아직 스스로 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은 떠먹여주게 될 경우에 부모가 자신의 밥을 먹으면서 같은 식기로 밥을 먹이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 경우에는 가능성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구강 내의 균이나 바이러스를 아이들에게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감염은 이유식처럼 데워진 음식이 혹시나 우리 아이에게 뜨거울까봐 꼭 불어서 식혀주실 때에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렸다가 체온계나 온도계를 사용해서 아이가 먹기에 적당한 온도인지 그렇게까지 식은 것을 확인한 후에 먹여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 성인에서 헬리코박터 균의 양성률은 약 5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증상이 없으시다면 감염 사실조차도 모를 수 있어서 이 균이 무심결에 아이에게 전달되어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만났던 아이 중에서요, 헬리코박터 감염에 의해서 위장질환이 있었던 아이 중에 가장 어린 나이는 생후 7개월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잦은 구토를 보이고 그래서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결국 다른 원인이 없어서 기타 다른 검사들을 해본 결과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었고 그에 따른 위험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염의 경로는 양육자였던 것으로 최종 결론 지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위생 수칙 중에 하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손 씻기인데요. 최근 물티슈 제품의 다양화와 고급화로 인해서 손 씻는 것을 물로 하지 않고 물티슈로 대신해서 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손 씻기를 할 경우에 손에 있는 대부분의 균이나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지만 물티슈는 그러한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물을 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는 물티슈가 단기적인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가능한 한 흐르는 물을 사용해서 손을 씻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방에 항상 넣고 다녔었는데 네네. 손을 차라리 씻는 게 더 좋겠네요. 네. 네.